네. 자, 프로 시선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두 분의 프로 모셨고요. 주식회사 플래처 김덕호 대표, 루코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자, 일단 코스닥 시장에서는 제약바이오가 알테오젠 필드로 완전히 힘을 얻어가고 있는 속에서 플러스권 나타나는데 코스피 지수는 0.03% 내린 혼조 양상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끌어가고 있는 종목이 있는가? 이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가운데 외국인 순매수 리스트가 지금 뒷단에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코스피에도 코스닥에도 들어오는데 코스피보다 코스닥 쪽에 좀 더 많은 물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가운데 살펴보시면 오늘 삼성전자 오랜만에 보이네요. 그리고 또 움직임 나오고 있는 쪽이죠. 알테오젠도 보이는데 지금 그룹핑 해볼 수 있는 것 LG, 엔솔과 LNF 묶어서 같이 볼 수 있겠습니다.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머티까지도 함께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은 2차 전지부터 저희가 점검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어제 너무 많이 빠진 거 아니냐라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합의가 된 걸까요? 일단 오늘 다시 플러스가 나오는데 뭐 잠시 브리핑 시간에 들으셨다시피 이제 뭐 LG 엔솔단에 있어서는 개별적인 이슈도 껴 있고 그리고 IRA 법안이 폐지될 수는 없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의 이야기가 좀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김덕호 대표님 의견 들어볼게요. 일단 2차 전지주가 더 안 밀렸다. 그러면 이제 살 사람은 좋은 가격이었다라는 빌미를 준 걸까요? 뭐 일단 기술적 매매로는 당연히 의미가 깊겠죠. 그리고 실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내년부터 이제 역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번에 선거 의미를 그러니까 잘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미국 대통령 선거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통령 선거를 하듯이 국민이 뽑는 선거가 아닙니다. 선거인단을 뽑는 행위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선거인단을 얼마나 확보하냐가 중요하고, 그래서 270명의 선거인단을 확보를 했다라면은 뭐 이제 특별히 배신표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사실상 확정이다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결과가 상당히 충격적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리스 부통령도 이제 사실은 선거인단 개표까지 굳이 가지 않고 빠르게 이제 사실상 이제 뭐 항복 선언을 한 거라고 저는 좀 보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사실 많은 어떤 이제 민주당 지지자 후보자들이 좀 실망감을 많이 안겨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물론 이제 역사적으로 선거인단이 배신을 한 역사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공화당 텃밭에서 민주당을 찍었다든가 아니면 민주당 텃밭 지역에서 시민들이 선거인단 배출을 하는 데 있어서는 공화당을 좀 많이 배출하게 된 영향을 있었다. 이런 거는 많았지만은 오히려 선거인단 같은 경우에는 사실 배신이 거의 없었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해리스가 너무 겁을 먹었다. 너무도 약한 리더십이었다는 또 질타를 받기도 해요. 근데 이런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저는 이제 2차 전지 섹터가 급락하게 되는 데서 좀 도화선에 불을 지핀 격이 됐었다라고 좀 본다라면은 오히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또 그만큼 이제 뭐 폭풍 같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언제 몰아칠지 모르고 또 어떻게 튈지 모르는 변동이 크다 보니까 그래도 2차 전지 산업도 미국에서 지금 한참 투자를 많이 해놨는데 이거를 이제 어느 하루 만에 갈아엎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또 다시 이제 순매수가 좀 이루어지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추세가 이제 지속적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집권 이후에 대한 움직임이 중요한데,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IRA 법안을 비롯해서 뭐 APMC 같은 세액공제 혜택들은 이제 집권한 다음 날 내가 하루 만에 없애겠다 이런 파격적인 발언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내년까지는 조금 이런 매매들은 좀 기술적 매매 좀 제한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이 좀 많지 않았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임순재 대표님, 테슬라 이퀄 2차 전지는 깨진 지 오래된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뭐 전혀 무관하다고 봐야죠. 그렇죠. 이제. 네. 예. 일단 뭐 테슬라가 이제 과거에는 이제 전기차 시장 이제 뭐 절대 과점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뭐 테슬라가 2차 전지 관련된 부분, 특히 전기차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뭐 선도적이었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은 이제 테슬라 점유율이 절반 이하로 내려갔습니다. 특히 이제 중국 업체들의 뭐 시장 점유율이 계속 올라오면서 그만큼 테슬라의 시장 영향력이 줄어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2차 전지와 이제 테슬라는 일단 어느 정도 관계는 되지만 그게 이제 과거와 같이 그렇게 밀접한 연관은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국내 같은 경우는 이제 테슬라가 이제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테슬라에 납품하는 기업 중심으로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게 뭐 지금은 좀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LG 엔솔 같은 경우는 뭐 일단 뭐 오늘 같은 이제 리비안 관련된 이슈가 이제 나오면서 이제 좀 강한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뭐 LNF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이제
그 2차 전지를 그 양극재를 공급한다라는 그런 이슈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좀 강한 그런 이제 모습이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일단 2차 전지 관련된 부분은 아직까지는 좀 더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걸 공격적으로 투자한다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요. 그거보다는 조금 전에 이제 대표님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상황에서는 기술적인 그런 트레이딩이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2차 전지 관련돼서 지금 뭐 IRA 법안을 폐지하느냐, 아니면 축소하느냐, 뭐 이런 얘기가 많은데 기본적으로 아마 축소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뭐 일부 얘기하는 게 미국 내에 공장들이 각 뭐 공화당 주에 뭐 공장이 있기 때문에 이게 과연 없어질 거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뒤집어 생각을 하면 2차 전지가 과연 미국 내에서 얼마만큼 차지할 것이냐라고 보면 그렇게 비중이 높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화당주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내연기관 공장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연기관 공장에 있는 근로자와 2차 전지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 수를 비교하면 절대적으로 표가 되는 거는 내연기관 차량을 만드는 공장에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과연 그 사람들의 목소리가 뭐 전기차 공장에 있는 사람보다 목소리가 작을 것이냐? 절대 그렇지 않을 거거든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전기차에 대한 그런 이제 그 그러니까 특히 이제 내연기관 차에 있는 뭐 전통적인 뭐 지금 그 자동차 업체의 노조 입장에서 보면 전기차의 확대를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뭐 그거 영향을 받았던 공화당 정부가 과연 그러면 이게 공약했던 거와 전혀 다르게 전기차에 우호적인 그런 발언을 할 것이냐라고 보면 그건 좀 생각 한번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표님, 그러면 리비안향 그 46파이 원통형 배터리라든지 LNF 오늘 가수급상 외국인 기관 양매수 들어오긴 하던데 일단 일시적인 제한적인 수급이다라고 보고 계시는 거네요. 네, 뭐 일단 그렇게 보셔야 될 것 예. 같고요. 지금 뭐 LG 엔솔이 지금 그러니까 리비안하고 계약했던 거는 지금 리비안이 2026년부터 생산할 중소형 이제 SUV인 R2에 들어가는 물량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물량이 이제 2026년이고요. 근데 리비안 이제 오늘 실적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지금 분기에 한 4억 달러 정도씩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연 이렇게 적자 폭이 큰 상황에서 얼마만큼 유지할 수 있느냐, 아니면 얼마만큼 투자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도 좀 같이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일단 그런 이제 계약에 대한 부분은 긍정적으로 볼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실적과 연결되는 부분은 좀 더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실적에 있어서 예민함도 계속 신경을 써야겠습니다. 이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오랜만에 삼성전자가 요 앞단에 자리를 하고 있어요. 가수급상에서도 외국인 기관 삼성전자 들어오고는 있는데 워낙 다 최종까지의 수급을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기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이 담고 있다라는 점, 반도체를 그래도 최우선 순위로 담고 있다라는 것에 있어서 우리는 의미를 실어볼 수 있을지. 자, 김덕구 대표님, 사실 반도체가 밀릴 때, 이럴 때가 기회가 될 수가 있을지 싶네요. 기회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모두에게 다 열려 있는 거다라는 말도 있지만은 그 모두에게 열려 있기 때문에 내가 더 많이 두들겨 맞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삼성전자가 지금 계속 저희도 뭐 삼성전자 굉장히 우수하게 보고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지만은 실제 그 부분을 못했을 때는 당연히 이제 손절가의 기준에 맞추어서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많이 드렸어요. 근데 이 삼성전자에 대해서 오늘 반짝 수급이 들어왔다라고 해서 뭐 반도체에 이제 획기적인 변화가 다시 일어날 것이고 삼성전자가 뭐 8만 전자 이후에 고점을 다시 회복할 것이다라고 선망하는 거는 어불성설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오히려 이 기회의 의미로 말씀을 부여를 드린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당연히 지금 삼성전자를 취급하시겠다. 저는 당연히 강심장인 분들이 나 어차피 5년 동안 10년 동안 가져갈 거야. 뭐 이런 분들이라면은 문제가 없으시겠죠.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장세도 좋지 않고 또 여기에 더불어서 이제 트럼프가 제시를 하게 될 어떤 당근과 채찍이 정말 우리가 삼성전자에게 유리한 당근이가 될 것이고 사실에게 불리한 채찍이 될 것인지를 이제 가늠을 못하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또 쉽게 손을 내밀지를 못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단기적인 트레이딩으로 접근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저는 전제 조건을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기관과 외국인만큼 내가 손절매도 자신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충분히 저는 삼성전자를 뭐 오늘도 매수를 할 기회가 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트럼프의 완벽한 집권기가 시작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은 약간 연말을 대비하는 모습이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략을 조금 주셨는데 그럼 이제 트럼프를 껴서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임순재 대표님,
TSMC에서는 트럼프 복귀하기 전에 미국 보조금 협상 마쳤다라고 합니다. 이게 오히려 지금 빠져나갈 수 있는 출구가 될 수 있을지 싶긴 한데 우리나라에 있어서 영향은 어떨까요? 일단 뭐 삼성전자도 지금 뭐 바이든 정부하고 지금 협상을 진행 예. 중이다라고 지금 그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일단 TSMC와 준하는 그런 아마 그런 계약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인이 뭐 대통령을 취임한다라고 하게 되면 계약이라는 게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불안 요소는 좀 여전히 남아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 지금 이제 텍사스 공장에 이제 신규로 한다라고 하지만 지금 수주를 못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예. 아마 진행 속도가 상당히 좀 더디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아직까지는 그 부분이 뭐 한 계약이 체결된다라고 해도 여전히 좀 유동적일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삼성전자가 뭐 그런 이제 그 지원금이 없더라도 삼성전자에 대한 그런 뭐 디램의 이제 시장 점유율을 감안한다라고 하게 되면 뭐 지금 정도 수준에서는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아마 지금 수준에서 횡보 수준은 좀 더 유지가 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상승으로 전환하려면 계속 이제 HBM에 대한 그런 이슈가 뭐 해결이 되기 전까지는 아마 지금과 같은 아마 횡보세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옆으로 좀 가는 방향을 언급 주셨네요. SK 하이닉스에 대한 부분 또한 궁금합니다. 김덕호 대표님, 사실상 이제 TSMC도 분주해진 상황, 그리고 같은 결이라고 볼 수 있는 SK 하이닉스의 셈법,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더 이상 걱정이 없는 거잖아요. 미국에 있고, 미국이고. 근데 TSMC나 SK 하이닉스는 같은 체인이지만 다른 국가다라는 점에 있어서 일단 1차적인 우려를 안고 있는 구간에서 SK 하이닉스에 대한 현재 셈법은요? 일단 첫 번째로는 이제 그동안 SK 하이닉스 실적을 부양하기 위해서 당연히 이제 반도체는 수출 지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선점 효과라는 거는 이미 많은 투자자분들과 뭐 시청자분들도 다 알고 계실 테니까 이건 넘어가고요. 이제 우려가 한 가지 되는 거는 이제 이 실적이 계속 유지가 되려면은 미국의 고금리 현상이 유지가 되면서 환율이 높은 상태 유지가 되겠죠. 자, 그런데 오히려 고환율 상태면은 일단 일반 제조업 상태가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뭐 인력 구조조정이라든가 어떤 경기 지표에 대한 부진들 이런 게 영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마찬가지로 FMC에서도 이번에 이제 0.25%포인트 금리를 또 다시 인하를 강행을 했죠. 내년에 2번 정도 더 금리 인하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것도 일단 레임덕인 바이든 정부가 이제 마감을 하게 되고 이제 다시 이제 신정부가 들어서게 된다라고 봤을 때는 이 효율 문제를 굉장히 중요시하게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번에 뭐 트럼프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일론 머스크랑 마찬가지로 얘기를 하면서도 뭐 이제 정부의 기관들에 대해서 효율성을 제고하는 행정부를 만들겠다 이러면서 뭐 Department of 뭐 Government Efficiency 그래서 이제 뭐 도지 이렇게 뭐 이름을 붙이겠다까지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볼 때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뭐 아시겠습니다만은 역대 정치인들 출신의 어떤 대통령이 아니라 유일한 기업가 출신의 대통령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기업의 입장에서 가장 고충이 되는 부분들이 어떤 세율이라든가 어떤 환율 문제 그리고 수출 관련에 대해서의 어떤 보호 관세 여기에 집중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SK 하이닉스에서 이제 맹점이라고 한다면은 지금 중국향 수출 물량 이 부분들에 대해서의 약점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엔비디아를 보고 봤을 때는 HBM3 이상의 제품들에 대해서의 기대 가치는 높아지고 있는 건 사실이나 만일 여기서 추가적인 제약, 그러니까 관세 조치로 중국향 수출을 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 관세를 올리겠다라고 한다면은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뭐 18만 원 이하까지도 조정은 나올 수 있죠. 다만 이제 지금 연말까지의 주시를 했을 때 SK 하이닉스에서의 큰 변동을 우려하시기보다는 내년까지는 차분하게 보유하시는 전략이 맞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확하게 결정된 건 없으니까 그 전에 우려감의 변동이 좀 나올 수도 있다라는 점은 염두에 둬야 한다라는 부분이시네요. 알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은 1월 20일입니다. 그 전까지 그래서 빨리 계약을 해놓자 보조금 받을 수 있게. 한데 트럼프 당선인이 이제 대통령이 됐을 때 무력화시킬 수도 있다라는 게 지금 살짝 깔린 안개길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조선인데요. 뭐 하나오션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같은 결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 시스템 같이 보여지는데 거래대금 상단에 자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조선 큰 종목 있잖아요. 뭐 HD 한국 조선해양이라든지 이쪽은 오늘 살짝 쉬어가는 가운데 삼성중공업은 플러스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그렇죠? 뭐 사실 다른 하나오션에 비해서는 그렇게 큼지막한 상승은 아닙니다.
갈리는 것 같아요, 임순재 대표님. MRO 쪽으로 완전히 시장은 더 폭발적인 반응을 하고 있네요. 네, 그렇죠. 일단 뭐 가장 큰 게 이제 트럼프 이제 당선인의 이제 발언에서 시작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만큼 이제 미국 입장에서 보면 중국 해군력을 이제 어느 정도 견제를 해야 되는데, 견제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미국 조선 뭐 제조 능력이 그거에 못 미친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이제 군함이나 아니면 잠수함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이제 해외 기업에 눈 돌릴 수밖에 없는 거고요. 뭐 그 중에 가장 큰 게 우리나라 이제 조선사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에 이제 MRO 시장까지 같이 감안을 하면 현재 국내에서 미국 해군과 이제 MRO를 체결한 데가 하나오션, 그다음에 HD, 현대중공업 이렇게 두 개 회사다 뿐이기 때문에 두 개 회사가 상대적으로 좀 더 눈에 띌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두 회사 모두 이제 군함이나 아니면 잠수함을 다 건조했었던 전력을 갖고 있는 회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미국에서 이러한 이제 해군력을 강화하기 위한 뭐 해외 이제 발주가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두 회사가 그만큼 이제 수혜를 입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오늘 시장에서도 여전히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MRO 쪽에 더 불타니까 이쪽에 붙는 게 맞아요? 아니면 뭐 LNG 운반과 관련한 기대감 좀 자극이 있었던, 근데 오늘은 쉬어가는 일반적인 그런 대형 조선주들이 오히려 또 기회를 줄 수 있는 걸까요? 일단 뭐 조정을 받을 때, 대형 조선주는 조정을 받을 때 좀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미국 정부에서,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내에 이제 세일가스를 이제 그 채굴하는 거를 뭐 허가를 많이 해준다. 라고 하게 되면 이 세일가스를 이제 운반하기 위한 이제 LNG선이나 아니면 뭐 세일 석유를 운반하기 위한 그런 이제 유조선에 대한 필요성이 좀 커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뭐 윤석열 정부에서도 지금 미국 내에 그런 이제 에너지를 수입하는 방향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중장기적으로 보면 그런 이제 미국 에너지 개발에 따라서 관련된 이제 LNG선이나 뭐 유조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물론 이제 관심을 가지셔야 되겠지만 그거보다는 지금 시장 분위기로만 본다라고 하게 되면 MRO 쪽으로 조금 더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미국 군함 7개 수주 가능할까에 대한 기대감이 확실히 MRO 쪽으로 좀 더 매수가 모이게 하고 있네요. 방금 언론 들어온 거 뉴스 보니까 대만 언론에서 TSMC가 조만간 미국에 첨단 공정 설치한다라고 얘기를 했네요. 트럼프 대비를 하고 있어 보입니다. 지금 또 저희가 굴러가는 이야기 같이 좀 전달 드리겠습니다. 방산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하나 시스템, 한국 항공우주 같이 보이고요. 하나인도 오랜만에 올라와 있네요. 네, 기관 수매수단의 방산주도 같이 보이고 있는데 김덕호 대표님, 너무 올랐어요. 이게 밸류 맞아요, 지금? 아직 전쟁이 안 끝났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전쟁을 하루 만에 끝내겠다라고 하는 원인도 무엇이냐면은 오히려 러시아가 군비 확장을 하는 거에서 우리가 제한을 두지 않겠다라는 이제 공격적인, 그러니까 상당히 도발적인 발의를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이번에 북한이 이제 러시아군의 이제 자국군으로 편입을 시켜서 이제 뭐 출동을 시키겠다 뭐 이런 얘기들까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것도 여기에 문제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그럼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방위 산업에 투자를 한다. 뭐 지금 사실 주가가 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만약에 앞으로 집권을 하게 된다라면은 이 전쟁 리스크가 더 커질 것이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뭐 단기적인 상승하는 것도 어느 정도 영향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일단 지금 전쟁이 끝나고 난 이후에도 당연히 각국에서는 이 전쟁에 대해서 이제 대비를 하는 것도 다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복구 사업을 우리가 사실은 우크라이나 재건주라는 명의로 이렇게 많이 기대를 하고 계신데 실제로 이제 군비도 마찬가지로 보강 작업을 다시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저는 앞서서 이제 임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 선박 건조 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군함 위주였던 이제 하나오션과 현대중공업을 이제 함께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만일 이제 일반 방산 쪽을 보신다라고 한다면은 가장 이제 주력 화력으로 삼고 싶은 것이 이제 각국에서는 포병 화력입니다. 그래서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 이제 수출을 하고 있는 이 K9 자주포를 비롯해서 또 더불어 말씀드리면은 풍산. 그러니까 이번에 풍산이 사거리 연장탄 확장 생산에 대해서 이제 확정적으로 이제 결의가 나다 보니까 지금 우리 국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사거리 연장탄 도입을 계속 이제 지금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풍산이 이제 실제 이 탄도에 대한 부분들, 탄 관련된 부분들에서 생산 마무리를 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지금 최근 들어서 이제 좀 강조드리는 것은 역시나 이제 LRG 넥스원. 물론 이제
고스트 로보틱스 관련된 부분들의 수혜도 있겠습니다만은 이 LIG 넥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동안에 이제 항공전력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많은 우려감들이 표명이 됐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맨패즈라고 하죠. 이제 보병용 대공화기에 대한 부분들의 필요성들이 굉장히 많이 강화가 되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드론전이 굉장히 강화가 되다 보니까 일반 소총 말고도 이제 추가적인 어떤 화기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드론 전용 장비들에 대해서의 투자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에로스페이스, 풍산, 그리고 LIG 넥선 이 세 기업은 계속 주시를 하실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 알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실적이 또 탄탄한 쪽 위주로 또 압축을 해주신 격이 됐네요. 알겠습니다. 계속 관심을 가져봐야 하는 현재 지정학적 분위기 같이 봤고요. 자, 바이오가 오늘 또 활발해서요. 바이오 얘기 나눠봐야겠습니다. 일단 지금 코스닥 캐리하고 있는 쪽 알테오젠이고요. 뭐 금리 인하 사이클도 다시 한번 신뢰도를 높였고, 오늘 또 아침 새벽에 확인을 하셨을 테니까요. 근데 여기에 또 공시가 나오게 됐습니다. 키투르다 독점 플러스 다이치 산쿄 에너투 SC 독점까지. 양업고의 독점이에요? 그럼 기업 가치는 더 높아져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하면서 오늘 폭발적인 시세 나오고 있습니다. 자, 현재 구간 13%. 시가총액 1위입니다. 코스닥. 대표님, 기업 가치를 어떻게 산정하고 우리는 어디까지 간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걸까요? 그리고 코스닥 시총 1위가 이렇게 힘을 내준다라는 것은 다른 제약바이오단에게도 기회가 있을까요? 일단 뭐 그런 기술 수출과 관련돼서 오늘 그 관련된 종목들이 좀 비교적 좀 강한 그런 흐름세를 좀 같이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알테오젠이 이제 이번에 이제 그 기술 수출하는 게 이제 다이치 산코인데, 여기서 이제 엔허투라는 그런 이제 항암 치료제를 지금 이제 발매를 하고 있는데, 네. 이거에 대한 SC 제형으로 이제 전환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엔허투가 과연 그러면 시장이 어느 정도 될 것이냐라고 보면, 지금 현재 뭐 작년 뭐 내용을만 본다라고 하게 되면 한 28억 달러 정도의 이제 매출을 기록을 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로 한 4조 정도 되는데요. 이게 한 2030년도 정도 되면 한 5배 정도 이제 시장이 커질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예측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그거에 뭐 그 이제 SC 제형으로 뭐 상당 부분 좀 바뀔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거기에 따른 로열티까지 감안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알테온이 갖고 있는 향후에 이제 얻어들일 수 있는 이런 이제 로열티 수익 같은 경우가 이제 상당히 기트하루다만큼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알테오젠 입장에서 만약 이게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만들어져서 뭐 로열티를 받는다 하게 되면 지금 가격보다 더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시장에서 좀 알테오젠을 이제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알테오젠 같은 경우 지금 단기에 급등을 했기 때문에 과연 추가적으로 더 갈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우려감은 있지만, 현재와 같은 SC 제형으로의 전환 관련된 기술에 대한 부분이 상당 부분 시장 내에서 부각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더 이제 움직일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외에 오늘 같은 경우 이제 기술 수출에 대한 얘기들이 좀 나왔었던 뭐 샤페론이나 아니면 펩트론 같은 경우도 지금 상당히 이제 좋은 주가 흐름을 보이듯이, 이제 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은 이런 기술 수출과 관련된 그런 이제 이슈가 있는 종목 중심으로 아마 차별화돼서 움직일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움직이는 바이오 종목들이 있는데 좀 이제부터 다시 또 확장세가 이어질 수 있을지도 같이 보겠습니다. 짧게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전력 인프라단 같이 볼게요. 뭐 누가 되든 간에 뭐 상관없고, 특히 AI단에 있어서는 트럼프 대통령도 당연히 거르지 못할 수순이잖아요. 그 관련해서 변압기 오늘도 플러스권 잘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역시나 문제 없고 쭉 보유하신 분들은 보유, 없으신 분들은 계속해서 노려볼 수 있는 자리로서는 여전히 건재한지요. 네, 맞습니다. 전력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으로 이제 인프라 사업 확충에 대한 부분들에서 필수 요소이기 때문에 뭐 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뭐 발전소 관련 쪽이 뜬다. 그럼 이제 그 다음엔 전력 전선 쪽이 뜨게 되고, 이후에 또 데이터 센터, 액침 냉각, 이 순으로 계속 이제 순환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뭐 예를 들어서 현대일렉트릭처럼 변압기 관련주라든가 아니면 뭐 산일전기업 같은 기업들이 좀 급등이 많이 나왔다 하더라도 급하게 추격 매수를 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그러면 지금 변압기 쪽에 갔으니까 또 다음번엔 전선주 가면은 또 다음 테마, 이렇게 이 테마들이 이제 이연 효과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매매를 좀 자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오늘 같은 날 좀 단기 매매를 차익 실현을 하셨다가 또 다음 섹터로 가시고 이러는 분들이 많으시겠지만은 이 매매가 좀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일종의 ETF를 내가 관리하고 있다라는 생각으로 몇 가지 종목을 좀 선별을 하셔서 조금 오른 종목을 분할 매도하시고 좀 빠졌던 종목을 다시 좀 분할 매수하셔서 하나의 상품처럼 운용을 해보시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그 투자의 줄기에 맞게 쭉 순환은 돌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도 투자 전략 주셨습니다. 프로의 시선 오늘 김덕호 대표, 임순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